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이번 달은 5월 달이죠. 돈이 많이 나가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이날도 만드시고 또 어버이날도 만드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낀 사람들 있잖아요. 위로는 어버이가 있고 밑으로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아주 돈이 많이 나가는 가정의 달입니다. 밖에 날씨가 아주 좋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촬영하는 이 건물 1층에는 뭐가 있나요? 네? 네,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서 결혼을 저희가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결국은 또 좋은 가정을 이루겠죠. 그래야 결혼식장도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5월은 상당히 좋은 날이고 밖에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 여기에 다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밖의 날씨만큼 마음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포프리쇼를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밝은 분들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밝아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촬영할 때는 그때 보셨던 것처럼 휠체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봐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가 뭐 안 나아지면 뭐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보시는데 다행히 이제 휠체어에서는 일어났는데 신경이 자꾸 눌리면서 그게 이제 힙하고 허벅지 쪽으로 신경을 눌리면서 사실은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통증을 안고 자고 자다가도 계속 통증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아프니까요. 그 또 포프리쇼를 되게 밝은 표정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도 이게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져요. 여성분들 여러분이 왜 살 안 빠지는지 알죠? 에?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이요. 그런데 그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랑 치료하면서 나눴던 몇 마디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물론 그 가게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홍보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자세를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렇게 누워서 선생님이 제 두개골 쪽을 딱 받쳐주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온 몸이 긴장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포프리쇼 할 때 막 긴장한다고 보이세요? 긴장하면은요, 욕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 욕 나오나요? 긴장하면 안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애드립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안 하니까 지금 대본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방송에서는요, 그 좀 방송 이렇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이게 구라를 하는 게 연속 구라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 그게 연구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연구한다. 그 연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떨어질 때쯤 되면 뭐 하나를 탁 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긴장을 하면 이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긴장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몸을 다루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좀 만져보, 좀 표현이 그렇네요. 몸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아는 거죠. 아, 이 사람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뭐가 문제구나. 근데 저한테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프리쇼를 모니터를 했대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저보고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모르시지만 선생님은 턱을 앞으로 빼고 상체를 잡고 앞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떡을 엄청 빼잖아. 멍충이 같은 이라고. 멍충이. 턱도 빼고 막 앞으로 이렇게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근데 이게 누구만 몰랐습니까?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러면서 이게 허리에 안 좋고 이걸 턱을 빼면서 이쪽 뒤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에 처음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난 강의할 때는 긴장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했는 건데. 내가 긴장한단 말이야? 난 이렇게 긴장해서 앞에 나와서 말 못 하시는 분들 나 도와주는 일로 시작한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오라고 하면 멋있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해병대 3학년 김창욱입니다. 이렇게 딱 인사 이런 것도 못하고 막 여학생들인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막 여성들이 머리 이렇게 긴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성스럽게 바야바처럼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 막 바위 뒤에서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 친구가 나와서 막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귀신입니다. 이렇게 또 커튼 걷어라. 그리고 막 남학생들은 자꾸 막 벨트를 잡고 벨트 잡기만 하면 되는데 막 올리는 거야, 벨트를. 이게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딱 예상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긴장하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코칭해 주는 일로 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이쪽이 완전히 안 좋아져 있고, 뭐 척추도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마치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있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 있죠. 네. 남편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여보, 살 좀 빼. 이러면 그냥 속으로 미친놈아. 이게. 부부인가요? 부부.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9년. 그럼 부부라기보단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좋죠. 아내에게 살 빼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남편으로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왜 안 빼시는 건가요? 이유가 하고 있어요. 봐봐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솔직히 상처 안 될 때 있는데 어느 날 상처 될 때 있죠. 상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빼는 거예요. 상처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상처 받고 살 빼면 엄청 예쁘거든요. 그럼 남편도 집에 자주 들어오고.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있고 어느 날 확 들어오는 말인데 전 그날따라 그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내가 진짜 긴장을 했나? 난 뭐에 긴장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전에도 소개했지만 첫 번째, 길을 모르면 긴장합니다. 결혼할 때 긴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 마냥 즐겁나요?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여자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여자 있죠. 나 결혼 못 하겠다. 나 결혼 못 하겠다. 그럼 이제 남자가 왜 이러냐? 다 이게 됐는데 지금 결혼하자. 그럼 나 못 하겠다. 그때 여자의 심리는 뭔가요? 두려움? 긴장. 뭐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여성분들? 네?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모르면 긴장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게 사시고 좀 행복하게 사는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 조금 덜 두렵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조금은 뭐 가끔 칼부림 뭐 이런 거. 아니 요리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뭐 나쁜 거 말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 재미있게 이렇게 뭐 해외여행하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모르면 사람이 긴장이 돼요. 긴장하면은요, 감각기관들이 닫혀버립니다.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처음에 보통 오시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난다고요. 아, 진짜 안내가 왜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야, 진짜. 딴 건물 아니야? $5,000원이나 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내긴 해. 자, 근데 사람이 긴장하지 않으면 호흡이 편하게 떨어지면서 더 잘 보입니다.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가 열린다는 거죠. 빛이 열리면서 어두운 곳을 더 잘 보게 되죠.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긴장하는 이유는 제 긴장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질서, 룰, 길을 알면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긴장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웃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계속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웃는지 안다고요. 까야 돼요. 까야 웃어요. 그리고 누구를 까야 되는지도 알아요. 거의 한 70% 이상은.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면요, 지키는 것에 대한 긴장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포프리쇼를 보시죠? 저도 포프리쇼를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보면서 제가 뭘 보는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의 피부 상태를 보더라고요. 좋은가 안 좋은가, 다크서클이 심해졌나 안 심해졌나, 이걸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오늘의 의상은 잘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90% 이상 신경 쓰는 건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나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저기서 저 말을 했을까? 저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저기선 너무 많이 깠네. 이게 조금 빠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1초에 10분의 1로 나눠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방송에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킬 질서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옷도 질서의 조합입니다. 좋은 옷들일수록 수많은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쟁이들은, 전문가들은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EBS 60분 부모 보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엄마들이 막 지켜야 되는 것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렸구나. 그랬구나. 남편에게 내가
너무 막말을 했구나. 이건 좀 조심해야지. 그러면 이제 EBS 60분 부모를 볼수록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 몰랐을 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이제 알면서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려고요. 세 번째 인간의 긴장은 자세가 틀어지면 인간은 긴장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연구소에 왔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연구소예요. 또 와서 이제 소장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또 보니까 상또라이예요. 멀리서만 좋고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대답한 사람 지금? 자,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 되나요? 좀 상처돼요. 저쪽이에요. 저쪽. 보지는 마세요. 상또라이 저쪽에 있어요. 근데요,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러한 경우, 그걸 봤더니 대부분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자세와 태도가 바른 사람은 시간이 조금은 걸려도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긴장하면 결과는 무엇이냐? 전 그건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삶에 어떤 식으로든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혼이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어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을 수 있나요? 항상 자세. 항상. 9년 됐는데요. 만난 지는 지금 남편이 만난 지는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이 어떻게 됐어. 주댕이 닥쳐. 차별해.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몰라? 9년 살았는데? 지압 빠져가지고 손이나 빨리 지압해. 이거 만지는 게 아니라 지압이었나요? 이렇게 지압. 여보님 시원하십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어깨랍니다. 여기가. 오케이, anyway. 근데 복 받으셨네요.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봐봐요. 아이도 있나요? 몇 명이요? 한 명. 아이 더 나세요.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힘들다고요? 딸이 엄마랑 똑같아요? 그럼 양쪽으로 지압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봐보세요. 사람이 결혼이 힘든 건 상대방이 나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자꾸 상대방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나의 그런 모난 모습을 내가 직면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인지도 못했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나 자기 자녀를 통해서 관상이 되는 거죠. 관상. 즉 개체에서 나와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진실하지 않거나 솔직하지 않으면 자꾸 네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탓이야. 네 탓이라고. 나 너 만나기 전까지는? 에? 엄청? 잘 나갔었어. 너 만나기 전까지는 난 지압해 본 적이 없어.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화 왔어. 지문 없어졌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직면할 용기나 마주칠 힘이 너무 없는 거죠. 거울 보기 싫어요. 거울 보면
나랑 자꾸 마주쳐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방송을 모니터하기 싫은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되게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방송을 봤는데.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장 분위기는 좋았는데. 사람들도 좋아했을 거야. 안 좋아하면 계속 오나?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내가 군대 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너든 너의 단체든 그 무언가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으면서 내가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관계를 그냥 단절해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 단절해야 될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기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요, 누군가의 이미지를 이렇게 딱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날 자기의 컨디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여성분들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배고플 때는 막 발렛 해주면, 아저씨 빨리 발렛 해주시라고요. 아저씨 차 어디 있어요? 저기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 타고 왔어요. 발렛 타시라고요. 돈 더 받기만 해봐. 그러다가 이제 배부르고 맛있는 거 본인이 되게 기분 좋은 거 먹고 나오면 사람들이 좀 실수해도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아저씨 괜찮아요. 트럭 어디서 세우셨어요? 기분이.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애들이 엄청 짜증나요. 근데 엄마가 좀 기분 좋아요.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긴장하십니까? 통증은 사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증만 느끼면 완전 손해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 통증은 만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마음의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걸 피하려고 하면 그 통증이 반드시 해코지를 할 겁니다. 근데 손님처럼 맞아들이고 이 통증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페이하고 10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그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진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샀는데 책의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제목이 평생 기억날 것 같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라디오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하나씩 갖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그 꿈을 만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겁니다. 자신에게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의 책을 사시겠습니까? 제 책 사십시오. 제 책. 여러분은 어디에서 긴장하시는지, 얼마 동안 긴장해 오셨는지, 그 긴장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어떻게 혹여나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요즘 봄인데 혹여나 고통스러우신지, 고통스럽다면 뭐가 고통스러우신지 2부 시간에 제가 해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문제가 객관화되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의 힘이 심리학적으로 3분의 1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도 다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뭐 문제 내려주나요? 뭐 해답 내려줘요? 아니에요. 다 찌질해요.
걔나 얘나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럼 나 위로받고 싶었어요. 오빠, 나 살 빼야 되겠지. 자기도 10년 전부터 알았다고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주면 기분이 좋나요, 선생님? 여보, 나 살 빼야, 오빠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죠. 오빠. 근데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저한테. 아니,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오빠인데, 그러면은, 오빠, 나 살 빼야 되겠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고 힘이 나요? 지금이 딱 좋아. 그거 진실입니까? 아니면은 좀 가정의 평화와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왼쪽 윙크할까요? 오른쪽 윙크? 이미 그 답이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남편이 참 아내를 사랑하시네요. 진짜 행복한 가정. 지압 계속 하세요, 빨리. 여러분, 2부 시간에 또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객관화되면 또 그 문제의 힘이 훨씬 줄기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서 있는 이 순간도 조금은 사실은 아픕니다. 근데 이것을 잊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통증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무언가를 갑자기 해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힘든 통증을 잊게도 순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